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모르고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도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U 프라임 CT 플러스 1을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냐면 first order approximation 할 거예요. CT 플러스 1이 CT 주변에 있을 때,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first order approximation 한번 써보죠. 예를 들어서 f of x가 있는데 내가 얘를 이제 approximation 하고 싶다. approximation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x라는 놈이 a 주위에 있다 그러면 f of a 더하기 f를 뭐에 대해서 x에서 미분한 다음에 그 자리에 a를 넣어주는 거예요. a 넣어주고 곱하기 x 빼기 a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first order approximation입니다. 이게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이차함수 있잖아요.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쭉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럼 뭐라 그러나요? 이거 접선이라고 그러나요? 까먹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직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보시면 이 점이 A인데 이 점이 A이고 그러니까 이 X가 여기가 이제 X축이죠. X가 이 A 주위에 있을 때는 이 직선으로부터 값을 구하나 또 이 함수의 값을 넣어나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주위에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주위에서만 이 2차 함수가 이런 1차 함수로 어프로시메이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x가 a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나 이런 데 와 있다 그러면 함수 값은 양수인데 요거 직선에서 지금 음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이 CT 플러스 이런 CT 주변에 그냥 가까이 있다. 왜 우리는 이제 컨스턴트 스무딩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f of x고 f of x 자리에 f of a 그 a가 이제 ct 플러스를 자리에 ct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미분한 다음에 a 넣어주고 그러니까 ct가 들어간 거고 x 빼기 a인데 x 자리에 ct 플러스 1 a 자리에 ct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u 프라임 ct 플러스 1이 이렇게 이걸로 어프로시메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SDF의 분자 자리에 있는 이거에다가 얘를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그냥 거기다 넣어준 겁니다. 그냥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U'CT가 분모에 있으니까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날라가고 그래서 베타만 남고 얘 날라가고 그래서 베타만 남고 그 다음에 또 얘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이제 여기 얘는 이제 플러스긴 한데 마이너스를 한번 해주고 또 마이너스 또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CT를 한번 곱해주고 CT를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relative risk aversion coefficient라고 그러고 만약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oefficient라고 부르죠. 이거를 우리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게 미시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갯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는 이제 consumption growth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T 플러스 닷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consumption growth 소비 증가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톡의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양쪽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제 로그 SDF와 RT 플러스 1의 코베런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 SDF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로그 SDF는 로그 베라, 로그 취하면 로그 베라 더하기 로그 오브 이 텀이겠죠. 그래서 이 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 보시면 또 여기다가 1 플러스 스몰 넘버는 스몰 넘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자주 쓰기 때문에 얘를 또 로그 어프로시메이션을 부릅니다. 1 플러스 스몰 넘버는 그냥 스몰 넘버. 스몰 넘버가 이제 이 부분이 스몰 넘버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코베런스에다가 로그 SDF인데 로그 SDF에다가 이거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준 거고요. 그런데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여기 또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있고 그럼 플러스가 될 것이고 갭만은 또 밖으로 나와야 되죠. 상수니까 확률 변수 아니니까 밖으로 나오면 갭만 곱하기 코베런스 이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expected return이라는 거는 이게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 도출한 거죠. 그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 갬마와 이 컨스티튜션 그로스와 이제 RT 플러스의 코비넌스예요. 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얘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특정 주식이라면 그 주식에 이제 수익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컨스티튜션 그로스의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코비넌스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갬마는 뭡니까? 리스크 어버전 코에피션트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나 이제 마켓이 얼마나 리스크 어버전 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의 이젝트한 폼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어버스 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펑션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그 가정보다는 굉장히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expected return은 이제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갬마와 이 컨스튜션 그로스와 RT 플러스 사이의 코베넌스 곱하기로 이제 된다는 걸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언제 이 스페이스 리턴이 크냐면 당연히 이제 리스크 그 RF가 그 RP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진 거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리스크 어버전과 코베넌스 텀이 커져요. 그 리스크 어버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져있죠.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어버스 하면 할수록 보상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거고 보시면 이제 코비넌스 텀이 클수록 커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컨슈머 그로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로 해석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은 뭐냐면 모든 인디비주얼 이코노미 에이전트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시스테믹 리스크예요. 시스테믹한 리스크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란 말이죠. 컨트롤될 수 없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런 리스크와 이 특정 이 자산의 수익률 사이의 코비넌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경기 좋을 때는 이미 내가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도 높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을 더 버는 거고 또 경기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밥을 별로 못 먹고 있으면 배고파요. 배고픈데 수익이 더 떨어져요. 더 배고픈 거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컨센서스 스무딩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컨센서스 스무딩을 해야 내가 어떻게 되니까 나의 유틸리티가 높아지는데 얘는 컨센서스 스무딩 오히려 반대되는 에셋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자산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고 익스펙티드 리턴이 높아요. 익스펙티드 리턴이 높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만약에 컨센션이 그로스가 높을 때 내 수익률이 낮고 반대로 내가 컨센션 그로스가 낮을 때 수익이 높다. 그러면 얘는 내가 컨센션을 스무딩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 얘로부터 이제 얘로부터 수익률이 높아서 내가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이 되겠죠. 자, 보험은 이제 내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내가 보험료만 내고 내가 보험료 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은 마이너스겠죠. 하지만 내가 안 좋다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그 보험으로부터 수익이 양소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컨센서스 무딩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은 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음수가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음수라는 소리는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되는 보상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비넌스 텀이 이제 크면, 코비넌스 텀이 이제 제로라는 거는 경기랑 전혀 관계 없다는 소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제 코비넌스 텀이 크다는 소리는 경기랑 굉장히 밀접 관계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이제 시스템의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으면 시스템에릭 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디오싱크리 리스크 또는 다이버시파이브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들은 다 상쇄가 돼 없어져 버려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 분산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X들이 있는데 X들이 만약 다 서로 다 독립을 그러면 평균은 변화가 없지만 분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이제 내 자산의 수를 늘릴수록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분산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개별 자산은 다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지만 걔들 많이 갖고 있으면 마치 리스크 프리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존재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어떤 커먼한 어떤 팩터가 있으면 그 커먼 팩터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비즈니스 사이클의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많을수록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얘는 이제 우리가
X 이렇게 독립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독립이 아니면 코비넌스 텀에 있어서 절대 이런 값이 나오지 않죠. 그죠? 자, 됐습니다. 됐고. 따라서 이 여기에는 이 코비넌스 다시 볼까요? 이 코비넌스 텀 자체가 이 자산 안에 시스템의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그 매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퓨어한 이제 시스템 리스크고 이 퓨어한 시스템 리스크랑 얼마나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이 특정 자산의 이 RT 플러스이라는 이제 특정 자산의 이제 자산의 시스템 리스크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거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계가 깊을수록 시스템 리스크가 많다는 거고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는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스무디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죠? 자,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밑에 설명해놨나? 보시면 내가 유틸 펑션 몰라도 되지만 내가 어떤 자산을 내가 프라이싱 하는데 또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하는데 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나의 리스크 프리미엄 뭐랑 결정되냐면 그 자산의 수익률과 컨섬션 그로스만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프라이싱 하고 싶은 자산이 집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데 자산의 종류와 전혀 무관하게 항상 내가 나의 그 시스템 리스크를 결정하는 컨섬션 그로스만 있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인구 구조도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른 이제 팩터들이 많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도 다 무시되고 오로지 하나의 팩터, 컨섬션 그로스 하나의 팩터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어플라이 해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 않는 소리는 뭐냐면 얘는 일종의 이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가지고 이론적인 가격을 결정해 보면 이 현실 가격이 이런 이론 가격으로 수렴하지가 않아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좀 더 이 SDF를 현재 이런 이제 컨슈머 그로스만 들어가는 이 SDF를 좀 더 이제 플렉스로 바꿔보자 하고 나온 게 이런 또 새로운 이게 파이낸스 어프로치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